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월 13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2주 더 연장해서 4월 27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4월 27일부터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나 나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혼인의 법률 관계 중에 마지막 부분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31쪽 펼쳐보세요. 자, 사실혼의 의의 우리 31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사회적 사실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32쪽 한번 보세요. 32쪽 사실혼의 성립 한번 보시죠. 자,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이때 혼인의사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혼인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의 혼인의사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이루려는 의사죠. 사실혼도 이것도 혼인관계예요. 근데 뭐만 빠졌어? 혼인신고만 안 한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누가 보든지 저 사람들은 부부구나. 저 사람들은 부부로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어떤 실체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부로서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사회적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요, 혼인 관계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 혼인 신고만 빠져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사실혼은 단순한 연인 관계 또는 불륜 관계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단순한 연인 관계라든지 불륜 관계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부 공동 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혼 관계하고 연인 관계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32쪽에 사실상 혼인 관계 확인 청구 한번 보죠. 이건 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혼인 신고를 해서 우리 관계를 어떤 법률상 혼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우리 둘이 사실 혼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확인 청구를 하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당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이런 재판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어떤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끼리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할 정도라면 이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당연히 뭐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자, 32쪽에 3번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 두 번째 줄을 한번 보면요. 자,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심판 이거 잘못됐어요. 심판 지우시고 소송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확인 소송. 예전에는 가사 소송이라 그러지 않고 가사 심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바뀐 건데 우리 책이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바뀐 지가 오래됐거든요. 가사소송법으로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가사심판법이라 그랬다가 가사소송으로 바뀐 지는 한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주 초기에 이렇게 적어놨던 걸 그 이후에 개정판 내면서도 수정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명칭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 가사소송 중에는 조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죠. 우리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도요, 조정이 선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소송 절차가 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조정 절차가 열려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걸로 이혼이 되는 거고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이혼 소송 절차로 들어가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조정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조정을 먼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 조정 신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왜 조정으로 이혼을 하냐 하면요, 조정에 의한 이혼도 이것도 재판상 이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혼 공부할 때 보면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에요. 내 3개월 동안 기다리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 또 뭐 이혼 소장을 내서 소송으로 하게 되면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혼은 다 합의가 된 경우죠. 이혼은 다 합의가 됐는데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을 기다리기 뭐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그 조정 기일을 좀 빨리 잡아달라 그래서 조정 기일을 빨리 잡고 바로 조정에 응하면 그날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재벌가에서 이혼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아마 그 이재용 씨도 이혼할 때 조정에 의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예 이혼 조정 신청만 먼저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서도 먼저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제 조정 절차에 먼저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재판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32쪽 맨 밑에 부분 보면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혼인신고의 성질은 뭐죠? 이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예요. 창설적 신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판상 이혼에서는 언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해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 신고는 뭐라 그랬어? 보고적 신고라 그랬지. 그러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인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혼인관계가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데 그치는 거죠. 이런 확인 판결만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그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기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혼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혼인신고는 뭐예요? 창설적 신고죠. 창설적 신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그런 남녀 사이에서 뭐 당사자가 응?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냥 당연히 법률상 혼인관계가 되는 거고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자 그러는데 응? 타방 당사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굳이 이렇게 재판을 해서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은요, 살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요, 소의 이익이 없어요.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적법 각하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왜 혼인신고를 못하는, 우리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뭐죠? 혼인신고를 하려고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설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다음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요,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아니 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왕왕 제기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이제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군인연금법에 보면은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군인인데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해 줄까요? 지급해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법률상 혼인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나타나지만 사실혼 관계는 어디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걸 다 증명해야 돼. 유족급여 청구할 때마다 일일이 다 증명해야 돼.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이걸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 뭐 법원에 가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 배우자가 군인인데 이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망한 군인과 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고 내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허용을 해요. 응? 허용을 해. 자, 그런데 이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가 당사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피고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냐? 우리 대법원은 검사를 피고로 해서. 응?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해서 이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쪽에 사실혼의 효과 한번 보자. 사실혼의 효과. 자,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도요, 사실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부부죠. 그리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법률상 부부로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그 어떤 보호가 주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쪽에 보시면 이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처럼 부부간에 서로 동거 의무,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되고 정조 의무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혼할 때, 예를 들어 동거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정조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응? 그 다음에 우리 그 법률상 배우자들끼리는 일상 가사에 관해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일상 가사 대리권하고 연대 책임 규정. 요것도 그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일상 가사 대리권, 연대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부부 별산제 있었죠. 부부 재산제에서 부부 별산제, 당사자 사이에 부부 재산 약정이 없으면 그 법정 그 부부 재산제인 별산제 있었잖아. 그 부부 별산제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 배우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 있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33쪽에 한 세 번째 단락 보시죠. 그리고 부분이요.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서 사실혼 부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 보시죠. 그러나 아무리 사실혼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호적의 변동이라는데 호적 지우시고요. 신분관계로 바꾸세요. 신분관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혈족과의 사이에 뭐 인척관계라든지 이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에는요, 성년 의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년 의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년 의제잖아. 근데 이때 혼인은 법률 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성년 의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사례 한번 풀어볼까요? 31쪽에 사례 한번 보죠. 자, 사례 1번. 갑순이는 의사인 갑돌이와 중매로 만나 1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갑돌이는 차일 피일 혼인 신고를 미뤄오던 중 갑순이에게 트집을 잡아 다툼이 계속되어 갑순이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 갑돌이는 부잣집 딸인 순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갑순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한 갑돌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왜 또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다고 참 사례가 좀 그렇죠. 좀 너무 통속적이지. 자, 이 경우에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사실혼 관계 있었잖아요. 근데 갑돌이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뤄오면서 갑순이를 괴롭혔어요. 갑순이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순이가 친정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는 갑돌이에게 귀책 사유가 있죠. 따라서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1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거예요. 자, 사례 2번 한번 보죠. 갑순이는 경찰 공무원인 갑돌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식당에 다니면서 저축하여 조그마한 연립주택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갑돌이는 서서히 태도가 바뀌어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되었으니 남남이다 라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갑순이는 갑돌이와 함께 고생하여 모은 재산만이라도 나누어 갖고 싶은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그랬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재산분할 청구는 우리 법률상 부부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청구와 똑같아요.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사례 3번. 갑돌이와 갑순이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1년여 계속하고 있던 중 시청 공무원이던 갑돌이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했네요. 자, 이 경우 갑순이는 갑돌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공무원인 갑돌이의 공무원연금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공무원연금과 유산 상속을 한번 보면요.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마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법원에 가서 소송해서 확인 판결을 받아오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 연금 부분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유산 상속은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돌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망하기 전에 뭐 어떤 치료비가 들었다든지 장례비가 들었는데 이거를 갑순이가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갑순이가 지출한 재산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돌이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갑순이가 당연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순이가 자신의 재산적 손해 부분 그리고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어떤 위자료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갑돌이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받아서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자,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차에 탁 충격받는 순간 0.0000001초는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살아있는 기간, 그 짧은 0.00001초 만에 이 사람은 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런 이론 구성을 해요. 이걸 이제 순간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갑돌이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갑돌이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일시이익의 상실이죠.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할 때 그 손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재산적 손해, 두 번째는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다시 재산적 손해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적극적 재산상 손해는 예를 들어 치료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런 거예요. 소극적 재산상 손해가 있어요. 소극적 재산상 손해는 일시이익을 말해요. 일시이익이 상실된 경우. 자, 일시이익의 상실이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면, 응? 어떤 사람이 40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40살에 죽지 않았다면 60살까지는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40살에 죽는 바람에 20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익을 잃었잖아요. 이게 일시이익이에요. 일시이익.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요, 금액이 제일 큰 게요, 소극적 재산상손해예요. 일시이익, 응? 일시이익. 특히 이제 급여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의사라든지 이래서 월수가 뭐 몇 천만 원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일시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응? 그런데 우리 이제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일시이익, 갑돌이가 정년까지 근무했었으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지금 못 본 거 아니야.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일시이익에 해당되는 손해는요, 이게 이제 갑돌이가 취득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갑순이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행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에 해당되는 뭐 갑돌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행사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까지 해서 우리가 혼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1장 혼인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재산 상속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